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가 된 김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지금 너무나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서입니다. 3년 전 59세에 회사에서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30%나 적게 받고 있어요. 매달 7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만약 정상적으로 63세부터 받았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차이,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의 차이입니다. 평생 이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밤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닌 회사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였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어요. 입사할 때 27세였으니까 정말 청춘을 다 바친 셈이죠. 처음에는 생산관리 사원으로 시작해서 차장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 초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출이 막히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특히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자동차 산업 전체가 어려워지면서 주물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3월쯤 인사 담당 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호 차장, 회사 상황이 어려운 거 알고 있지? 임원진에서 회의를 했는데 인력 구조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라니. 그럼 저보고 그만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희망퇴직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퇴직금에 추가로 위로금도 주기로 했어. 정호 차장 같은 경우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에 위로금 5천만 원까지 해서 총 1억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그때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당신 아직 59살인데 벌써 그만둬? 요즘 60 넘어서도 다들 일하는데. 하지만 회사 분위기를 보니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신규 채용도 없었고 신제품 개발도 거의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무엇보다 위로금까지 합쳐서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유혹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집 대출금도 아직 5천만 원 남아있잖아. 이 돈으로 대출금 갚고 결혼 자금도 주면 훨씬 여유로워질 것 같은데. 결국 2021년 6월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정식으로 퇴사했어요.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장 5천만 원으로 집 대출금을 다 갚았고 큰아들 결혼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남은 5천만 원은 은행에 적금으로 넣어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출근하지 않는 자유를 만끽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시장 구경도 하고 평일 오후에 동네 찜질방에 가서 사우나도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치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만 갔거든요. 물론 아들 결혼 자금 지원하고 대출금 갚느라 많이 썼지만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당뇨가 있어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절반 부담해줬는데 이제는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도 올라갔어요. 한 달에 병원비와 약값으로 15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국민연금공단에서 편지가 왔어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니 제가 1962년생이라 원래는 63세인 202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2022년 1월부터 즉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만 조기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당겨 받으면 6% 감액, 2년 당겨 받으면 12% 감액, 3년 당겨 받으면 18% 감액, 4년 당겨 받으면 24% 감액, 5년 당겨 받으면 30% 감액된다고 했어요. 제가 만약 63세부터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60세부터 3년 당겨서 받으면 월 82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82만 원도 큰 돈으로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3년 동안 매달 82만 원씩 받으면 총 2,952만 원이잖아요.
3년 후 정상연금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100만 원씩 받으면 되니까 결국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수입이 필요했어요. 적금으로 넣어둔 5천만 원도 이미 2천만 원 정도 썼거든요. 아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면 1년도 안 돼서 돈 다 떨어져. 다른 일자리라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59세에 새로운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다 젊은 사람들을 원했고 설령 일자리가 있어도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곳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 12월 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고객님께서는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조기 수령하시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 정도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월 270만 원 정도예요. 그보다 적게 버시면 조기연금 수급에 문제 없으세요. 270만 원이라니 59세에 새로 취업해서 그 정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 걱정 없이 신청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매달 25일에 82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통장에 82만 원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여보 봐, 이제 매달 82만 원씩 들어와. 우리 생활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아내도 안도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네. 하지만 82만 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어요. 집 관리비 20만 원, 전기가스 수도비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보험료 25만 원, 식비 30만 원, 이것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여기에 제 병원비 15만 원까지 더하면 한 달에 115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연금은 82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결국 매달 30만 원 정도는 적금에서 빼서 써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3년만 버티면 정상연금이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2022년 중반쯤 큰 충격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복지 설명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혹시 조기연금 받고 있어? 나는 작년까지 받다가 끊었어. 왜 끊으셨어요? 아이고,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 조기연금으로 받으면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는 거야. 나는 1년 받다가 깨달았어. 차라리 안 받고 기다리는 게 나아. 그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63세부터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월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으로 받으면 월 82만 원, 1년에 984만 원, 10년이면 9,84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0년 기준으로 2,160만 원, 20년 기준으로는 4,320만 원이나 손해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조기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서 보험료를 내고 정상 수급 연령이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8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고객님,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서 보험료를 내셔야 해요. 현재 소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한 소득은 없어요. 그러시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월 보험료가 최저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까지 2년 5개월간 보험료를 내시고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으세요. 계산해 보니 오히려 더 손해였어요. 2년 5개월간 연금 82만 원씩 못 받으면 약 2천만 원, 거기에 보험료 9만 원씩 29개월 내면 260만 원, 총 2,260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도 문제였어요. 남은 적금 2천만 원 정도로는 2년 반을 버티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그냥 조기연금을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린 후에도 계속 후회만 됐어요. 2023년부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식료품 값이 엄청 올라서 한 달 식비가 4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전기요금도 올라서 겨울 난방비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나왔습니다. 연금은 82만 원으로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매달 적자였어요. 적금에서 빼서 쓰는 돈이 점점 늘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빼야 했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구해보자고 했지만 65세인 아내를 뽑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겨우 찾은 게 동네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건데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나마 그 돈으로 생활비 부족분을 메꿀 수 있었지만 아내가 65세 나이에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2024년 들어서는 더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적금에 넣어뒀던 돈이 거의 떨어져 갔거든요. 2천만 원 있던 게 이제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당뇨가 악화되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게 됐는데 한 달 병원비가 2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지금 62세인데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만약 제가 정상적으로 63세부터 연금을 받았다면 월 100만 원, 거기에 아내가 받을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쳐서 13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제 연금 82만 원과 아내 파트타임 수입 70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총 182만 원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182만 원이 130만 원보다 많지만 아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고 무엇보다 제가 받는 연금이 평생 30% 감액된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특히 작년에 옆집 김씨 아저씨와 이야기할 때 더 실감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63세가 되자마자 바로 정상연금을 신청해서 월 95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호 씨, 연금이 얼마나 나와? 82만 원 나와요. 왜 그렇게 적게 나와? 나는 95만 원 나오는데. 우리 나이 비슷하고 직장 다닌 기간도 비슷한데? 그때 제가 조기연금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김씨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평생 그 돈만 받는 거야? 나중에도 안 올라가? 네,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아야 해요. 세상에, 그럼 얼마나 손해야. 나보다 13만 원씩 적게 받으면 1년에 156만 원, 10년이면 1,560만 원 차이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또 계산해 봤어요. 정말 너무 큰 손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런 성급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당장 3년간 받을 수 있는 2,952만 원이 크게 느껴졌는데 평생 받을 연금의 총액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였거든요. 만약 제가 80세까지 산다면 63세부터 17년간 정상연금을 받으면 총 2억 400만 원, 하지만 60세부터 20년간 조기연금을 받으면 총 1억 9,680만 원으로 720만 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85세까지 산다면 정상연금은 총 2억 6,400만 원, 조기연금은 총 2억 4,600만 원으로 1,800만 원 손해예요. 90세까지 산다면 정상연금 3억 2,400만 원, 조기연금 2억 9,520만 원으로 2,880만 원 손해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정말 큰 손실이에요. 더 후회되는 건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조기퇴직을 하더라도 63세까지 3년간은 다른 일을 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월 1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정상연금을 받았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또는 퇴직할 때 받은 위로금을 아껴 써서 3년을 버틸 수도 있었어요. 1억 7천만 원 중에서 대출금 갚고 아들 결혼 자금 주고 나서도 5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아껴 쓰면서 3년을 기다렸으면 됐거든요. 무엇보다 조기연금 제도에 대해 더 꼼꼼히 알아봤어야 했어요.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평생 지속된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을 때도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저는 당장 82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장기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내와 이야기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여보, 그때 내가 말렸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그때는 당장 생활비가 급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래도 알바라도 해서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3년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아내 말이 맞아요. 정말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성급하게 판단해서 평생 손해를 보게 됐어요. 요즘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인들에게 꼭 조언해 줍니다. 지난달에 동네 후배가 58세에 명예퇴직한다고 상의하러 왔어요.
형, 저도 조기연금 신청할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데. 3년만 기다려라. 그 3년을 아르바이트로라도 버텨라. 하지만 형,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요. 그래도 안 돼. 편의점 알바든 경비 일이든 뭐든 해서 3년만 버텨. 그 3년 참는 게 앞으로 20년, 30년 편하게 사는 길이야. 정말 간절하게 말해줬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숫자까지 보여주면서요. 다행히 그 후배는 제 조언을 듣고 조기연금 신청을 포기했어요. 대신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해서 월 180만 원씩 받으면서 65세까지 일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미리 경험담을 들려줬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조기연금의 함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그 후배도 저와 같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연금액은 바뀔 수 없지만 추가 수입을 만들 방법은 있거든요. 요즘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주 3일 동네 도서관에서 도서 정리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는데 이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고 있습니다. 또 집 앞 작은 땅에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상추, 시금치, 무, 배추 같은 걸 기르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식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를 바꿔서 월 5만 원 절약했고 보험도 정리해서 월 10만 원 줄였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로도 조기연금으로 인한 손실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어요. 평생 월 18만 원씩 적게 받는다는 건 정말 큰 차이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조기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조기연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짧은 기간만 당겨 받으시길 바라요. 5년 당겨서 30% 감액보다는 1년 당겨서 6% 감액이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시니어 일자리, 부분 시간 근무, 프리랜서 일 등 뭐든 좋으니까 수입을 만들어서 정상 수급 연령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또한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반드시 지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비록 일시적으로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3년째 조기연금을 받고 있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2025년 1월부터는 어차피 정상 수급 연령이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 조기연금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지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정부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기연금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이니까요. 하지만 신청할 때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액된다는 설명만 하지 말고 평생 총 수령액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손해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5년 조기 수령 시 평생 총 손실 예상액 3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신청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부족한 연금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추가 수입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때 결정은 그때의 최선이었을 거야 라고 위로해줘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지만요. 요즘에는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큰아들이 작년에 아들을 낳아서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언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계속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건강 관리도 더 철저히 하고 있어요.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하고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해야 오래 살면서 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새로운 취미도 찾고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는데 옛날 가요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특히 50대 후반에 조기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당장 몇 년 힘들더라도 정상 수급 연령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미 조기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미리미리 공부해 두세요. 저처럼 정작 필요할 때 급하게 결정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평소에 연금 수령 방법이나 예상 수령액 등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요. 그리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부족할 수 있으니 젊을 때부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추가적인 노후 준비도 해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 지금 30대, 40대라면 월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에 넣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처럼 연금액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이제 곧 2025년 1월이 되면 저도 정상 수급 연령 63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조기연금을 받고 있어서 연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저 조기연금에서 노령연금으로 명칭만 바뀔 뿐이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앞으로는 소득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기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월 270만 원 이상 벌면 연금이 중단되지만 정상 수급 연령이 되면 그런 제한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비록 63세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시니어 택배 배송 일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금 82만 원과 합쳐서 23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니까 훨씬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물론 몸이 힘들 수도 있지만 집에서 후회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조기연금 선택으로 인한 후회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고 남은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제 계획을 응원해줘요. 여보, 나이가 숫자일 뿐이야.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정말 고마운 아내예요. 제가 조기연금으로 실수를 했을 때도 크게 원망하지 않았고 지금도 저를 응원해 주니까요.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살면서 비록 연금은 적게 받지만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혹시 이 사연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조기연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조언을 구하세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조기연금 신청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평생의 손실을 감수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조기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연금액은 바꿀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추가 수입도 만들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저도 비록 실수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